예, 지금부터 을지로위원회 활동보고 겸 납품단가 연동제법 통과를 기념하는 꽃달기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 15년 정도 계속해서 처리되지 않는 중소기업계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거래 단절을 우려해서 납품 대금 조정을 못해왔던 실정인데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결과 이번에 저희가 입법 성과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당대표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님, 그리고 우리 당 최고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책임 의원으로서 고생해 주신 김경만 의원님 모셨고요. 우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님하고 유병조 한국창호 커튼월 협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러면 당대표님의 격려사를 듣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중기연합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해서 중소기업 연합회 방문한 것만 해도 한 두세 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세 번. 세 번, 네, 세 번 같군요. 단일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차례 공개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도 흔치는 않은데 그만큼 이게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그리고 오래된 현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또 시장 질서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함으로써 효율을 제고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법칙이겠습니다. 근데 자유롭게, 요즘 자유라는 말이 참 유행인데 그 자유는 억압된 질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율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 또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제 납품업체와 이제 원청 회사,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강요된 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물가는 오르는데 재료비는 오르는데 인건비는 오르는데 생산되는 제품의 납품 단가는 여전히 똑같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사정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수익률이 떨어져서 좋은 인재도 못 쓰고 연구개발도 못하고 시장 개척에 투자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우리 사회 전체 경쟁력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 단가는 당연히 원가에 연동하는 것이 정말로 자유로운 시장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소위 갑과 을의 관계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런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거죠. 또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납품 단가에 따라서 원가에 따라서 납품 단가를 연동하자. 너무 당연한 것인데 시장에서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제도로 만들자고 하게 된 겁니다. 이 제도를 만드는데 논의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겨우 이번에 통과됐다고 합니다. 우리 박홍근 대표님도 애 많이 쓰셨던 것 같고 우리 당의 가장 주력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을지로위원회 많은 분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애쓰셨고 우리 김경만 책임위원님 또 애쓰셨습니다. 중소기업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이제 이 제도를 우리가 여야 합의로 만들었긴 하지만 우리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 이번에 안 되면 일방 처리라도 강행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타협이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협의해준 국민의힘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로 중요한 일은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작동되게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더 하셔야 될 일이 이 제도가 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이 작은 일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이 납품단가 연동제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챙기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었던 입법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납품 단가 연동제에 관련된 토론회를 무려 6번 개최하기도 했고 대선 공약으로 삼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박홍근 원내대표님 체제하에서 7대 민생 입법으로 선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하신 우리 김경만 의원님 모시고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당대표님께서 말씀 속에서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통과되기까지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 또 을지로위원회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가 급등 시절에 최초로 논의된 이후 14년 만에 연동제가 통과되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중소기업이 온전히 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부담을 혼자 안았던 것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부담하자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이 제값받기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원자재가 급등에 따라서 저희 당에서 당 주도로 6번 이상의 토론을 거쳤고 대선 과제와 7대 민생 입법 과제 그리고 하반기에 당론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당의 이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가장 강한 의도와 지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생법이 통과되었지만은 이것과 쌍둥이법인 정무위원회 하도급법이 후속 조치로 뒤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기업이 참여하는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범 실시 과정에서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에서 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 와치하고 또 현장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오신 당사자 분들 중에서 우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소기업 중앙회장.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소상히 알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님은 저를 만날 적마다 꼭 만들겠다고 그런 약속을 해주셨었고, 그리고 김성한 정책위장님이 민주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대표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겠다는 거지 어떻게 중소기업한테 많은 이득을 남겨달라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항상 을이 갑하고의 그 거래를 끊기 전에는 자기의 그 당당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마는 시행령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중소기업이 법을 만들었다고 지키는 것보다 이제 그게 시장에 잘 정착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주민 을지로위원장님께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챙겨주시고, 김경만 책임의원은 중앙회의 정책 분야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민주당에 우리가 일을 할 때 굉장히 든든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일에 대해서 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살펴 주시고, 마지막으로 최근 중소기업한테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것이
기업 승계 상속세입니다. 이것이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70세가 넘는 노령 그 경영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 승계가 제대로 안 되면 중소기업이 다 매각하고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그 상속은 돼야 되는 거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제가 12월 5일 날, 지난 12월 5일 날 전국에 300여 명의 중소기업의 지도자들이 왔을 때 그 민주당이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번에 통과하게 노력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그 민주당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국가 발전에 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감사의 꽃 전달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진을 좀. 그 현황판에 꽃을 다는 마지막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